안녕하세요. 유캔입니다. 오늘은 저의 생일입니다. 와, 생일날에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오늘 날씨가 흐려서 과연 잘 나올까 걱정하는 마음에 촬영을 시작했는데 오늘 날씨가 흐려서 실 컬렉션을 찍으면 색상이 잘 안 나올까봐 다른 뜨개 수다를 준비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촬영을 시작을 하니까 생각보다 너무 색상이 잘 보이네요. 제가 걱정했던 것보다 더 실제랑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번 주에 되게 여러 가지 제 뜨개 라이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뜨개 수다를 이번에는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의 실 컬렉션은 또 미루게 되었네요. 다음에는 진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소장실을 소개하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아침이라 목이 좀 잠겨 있어요. 오늘은 나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은데 오전 중에 뜨개로그를 촬영을 하고 이제 점심을 먹고 나면은 아마 언니가 강아지를 데리고 올 거예요. 오늘 제 생일이라고 언니가 따로 사는데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거든요. 근데 저녁에 회를 시켜 먹을 건데 강아지도 같이 먹고 싶어가지고 언니가 낮에 일정을 소화하는 동안에 강아지를 잠시 맡아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랑 산책도 가고 사실 강아지는 혼자 잘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제가 그렇게 막 신경을 안 써줘도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아니지. 언니네 강아지가 정말 정말 귀여워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필요하진 않지만 제가 너무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랄까? 그래서 강아지를 봐주고 언니가 저녁에 집에 오면 가족끼리 다 같이 회를 먹을 예정입니다. 예. 오늘 안에 편집해서 업로드할 생각인데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것은 우한 메리아스로 롱 스커트를 하나 뜨고 있어요. 이 실은 검은색 부클사 니트 컨테이너에서 구매했는데요. 2합 4mm로 잡고 뜨고 있습니다. 사실 홈페이지 추천 바늘은 2합 4.5mm였거든요. 근데 게이지를 내봤는데 4.5mm로 뜨는 거랑 4mm로 뜨는 거랑 크게 게이지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얇은 바늘을 선호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올 거면 손이 편안한 얇은 바늘로 뜨자 해서 4mm로 뜨고 있습니다. 근데 4mm로 롱 스커트라니 경악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게 대충 재봤을 때 게이지가 20코 20단이 10cm 10c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코 뜨면 1cm고 2단 뜨면 1cm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부클사를 뜨니까 여러분 그 부클사의 장단점을 아시나요? 부클사의 장단점은 바로 장점은 코가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실수를 해도 잘 안 보이죠. 단점도 코가 잘 안 보인다입니다. 이게 뜨면서 바늘이 그 링구 부분도 찌르기도 하거든요. 그럼 되게 안 떠지는데 이게 잘 안 보여요. 더군다나 검은 실이라서 진짜로 안 보이더라고요. 아마 영상에도 잘 안 보이겠죠? 저번에 뜨치님이 이 실 보고 영상에서 진짜 안 나온다고, 실제로 보면은 예쁜데 영상에서는 검은 덩어리로 나와가지고 저게 뭐야? 이러면서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치마는 원래 4일 만에 떠서 입을 생각이었거든요. 제가 다음 주부터는 발이 다 나아서 다시 출근해도 될 것 같다고 연락을 드린 상태고, 이걸 목요일에 캐스톤을 했는데 오늘이 일요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밴드 부분을 제외하고 20cm씩 뜨면 4일이면 완성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엄청난 기세로 하루 종일 얘만 떠서 어제 한 50cm 정도 가량까지 뜨다가 입어봤는데 위에서부터 20cm가 좀 안 되는 부분에서 부터 핏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고민을 하다가 거기까지 다 풀고 지금 다시 뜨는 중이라 4일 만에 뜨는 거는 무리가 될 것 같고요. 얘는 이제 오늘까지 완성을 못했으니 장기 프로젝트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제가 거의 매 화마다 가져와서 뜨는 편물을 바꾸는 것 같은데 걔네가 완성이 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니 뭐 물론 완성한 것도 있지만 여기 혹시 보이시나요? 제 뜨개로그에 나온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쟤는 그날 이후로 저기에 짱 박혀 있습니다. 편집을 하면서 무매할 때 뜨려고 만들어둔 문어발인데요. 제가 생각보다 편집할 때 뜨개를 별로 안 하더라고요. 제 마지막에 확인하는 목적으로만 쭉 볼 때 그때만 뜨개를 할 만한 여유가 있고요. 그거 말고는 컷 편집을 하는 게 생각보다 손을 뗄 수가 없길래 그냥 편집만 열심히 합니다. 그래도 컷 편집을 줄이려고 말을 좀 끊기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2023년 새해를 잘 맞으셨나요? 저는 이제 새해 맞이 버킷리스트도 세우고 그러고 작년을 돌아보려고 스케줄러를 펼쳐서 봤거든요. 여러분 스케줄러 쓰시나요?
저는 간단한 일정만 적는 용도로 혹은 간단하게 해야 되는 일들을 가끔 적어 놓기도 하는데, 제가 작년에 뭔가 질풍노도의 시기였나 봐요. 일도 하반기부터 다니기 시작한 거라서 스케줄러를 펼쳐서 보는데 글쎄 엄청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뭐 별로 써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작년 반성회 같은 거 뭘 하고 지냈나 돌아보는 시간도 가지고 하려고 봤는데 적혀 있는 게 너무 없어서 솔직히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스케줄러를 쓰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스케줄러 썼던 거를 돌아보기도 하고 그러시나요? 저는 작년 스케줄러를 돌아보면서 느낀 건데, 꼼꼼하게 쓰지 않은 것도 있긴 있지만 별로 한 게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그냥 하루 종일 뜨게만 하고 뭐 넷플릭스 보거나 하면서 그랬겠죠, 아마? 제가 그래서 작년에는 참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뭘 하고 지냈는지 알 수 없으니까 그게 되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는 스케줄러를 쓸 때 제가 스케줄러를 직접 그려서 인쇄를 집에서 해가지고 그거를 손 제본해서 쓰거든요. 대학교 다닐 때 북바인딩 클래스라고 손으로 제본하는 북아트 수업을 들었었어가지고 그때 배웠던 스킬들을 살려서 스케줄러를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칸이 총 8칸이에요. 그래서 그중 7칸은 월화수목금토일 요일이 들어가고요. 마지막 한 칸은 이렇게 세로로 나누지 않고 한 칸을 통째로 비워놓고 쓰고 있는데, 거기가 비고란이거든요. 근데 그 칸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올해부터는 그 칸에 그 달의 하이라이트, 그 달에 나한테 좀 신선했던 경험, 새로 했던 경험이나 뿌듯했던 경험, 이런 거를 좀 써보려고 해요. 여러분들은 스케줄러를 쓸 때 나는 이런 거는 꼭 한다 하는 특이사항이 있으신가요? 그런 게 있다면 댓글로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정말 스케줄러를 잘 쓰고 싶어요. 그리고 아직 연초니까 버킷리스트와 함께 신년 다짐 같은 것도 조금 다져봤는데, 부끄럽지만 여러분들이랑 같이 조금 공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올해 버킷리스트에도 운전면허 따기가 들어있습니다. 아직도 면허가 없다니 좀 놀라우시죠? 제가 수능을 치고 겨울에 친구랑 같이 면허를 따려고 도전을 했었어요. 그때 기능까지 따놨거든요. 근데 도로주행으로 들어가니까 도로주행을 3번 정도 학원에서 가르쳐주고
그러고 나서 주행을 나가는 거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첫날에는 사람도 차도 없는 공원 같은 데를 좌회전 우회전 같은 거 연습하고 그런 데 그런 프로그램으로 연수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저한테 운전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도 되게 온화하고 약간 실수해도 괜찮아 괜찮아, 초보니까 그럴 수 있지, 초보인데 되게 잘한다, 이렇게 응원과 격려를 주로 해주시는 선생님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거기가 차도 없고 사람도 없고 하니까 딱히 혼내거나 뭐 해야 될 일도 없기는 했겠죠. 그런데 그 두 번째 수업 때 바로 냅다 도로로 나갔는데 제가 눈이 안 좋거든요. 근데 제가 20살 때쯤에는 뿔테 안경이 아직 강세인 시기였어요. 근데 제가 뿔테가 정말 더럽게 안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안경만 쓰면은 못생겨진다는 생각에 눈이 나쁜데도 안경을 안 쓰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안 보이면 뭔가를 볼 때 내가 보고자 하는 것에 되게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주변을 동시에 같이 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그런 시선 처리가 되게 익숙한 상태에서 도로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 외 도로에서 운전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한눈에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사이드미러나 백미러도 가끔씩 봐줘야 하기도 하고, 내 눈 앞에 펼쳐져 있는 뭐 신호 상황이라던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사람이나 동물은 없는지, 차선도 봐야 되고, 그런 전체적으로 보는 시선이 그때 저한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옆에 계셨던 선생님이 뭐 하는 짓이냐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뭐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셨어요. 그때에 제가 바보같이 도로 주행에 겁을 먹어가지고 나는 운전할 인재가 아닌가 보다, 면허는 안 따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 세 번째 수업에 나가지 않고 도로주행 시험도 따지 않고 기능까지 합격해놓은 그 아까운 돈도 아깝고 여태 진행해온 것도 아까운 상태로 그거를 날려먹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면허가 없는데, 지금은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주변에 면허가 없는 사람이 거의 저밖에 없기도 하고, 면허가 필요한 상황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제가 이번에 발을 다치면서 느낀 건데, 만약에 이번엔 제가 다쳐서 부모님이 차로 데려다 주셨지만 부모님이 다치게 되면은 언니는 따로 살고 동생은 이제 갓 20살인데 부모님을 차로 모시고 다니려면 제가 면허가 아무래도 있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에도 한 2014년부터 빠짐없이 등장하고 있는 저의 지겨운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올해 이루고자 하는 버킷리스트는요, 바로 건강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운동을 주 단위로 봤을 때 150분 정도 한 사람들이 가장 건강하다고 그런 통계가 있다는 얘기를 어디서 주워서
건너서 듣게 됐어요. 주에 150분이면 개인 PT를 받으시거나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강좌가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걸로 60분 정도는 채워지니까 하루에 30분씩 3번만 개인 운동을 하면은 그게 150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는 다치기 전에는 몸이 좀 찌뿌둥할 때쯤에 집에서 20분 정도 홈트를 하거나 근처 학교에 나가서 20분 정도 달리기를 했었어요. 뭘 달리기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제 주변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달리기 너무 싫다고 막 하시는데 저는 사실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잘 못 뛰는데 좋아해서 뛰어요. 달리기를 저는 실내에서 달리는 거는 되게 못해요. 러닝머신에서 뛰면은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 앞에 숫자가 막 적혀 있잖아요. 속도라던가 시간이라던가 태운 칼로리 같은 숫자들이 오르는 것만 멍하니 보게 되고 저는 TV를 켜놔도 TV를 보면서 달리는 거는 좀 어려웠었기 때문에 체질에 맞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루한 숫자판만 보고 달리는 게 너무 싫어서 저는 야외에서 달리기를 하거든요. 아무튼 발이 회복이 되고 나면 다시 조깅을 할 생각입니다. 뜨개를 오래오래 하려면 아무래도 운동은 필수인 것 같아요. 저는 집 앞에 가까운 필라테스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필라테스를 일주일에 한 번씩 가기는 하거든요. 근데 주 1회로는 사실 운동량이 충분하지가 않아서 집에서 그거를 채워야 하는데 저는 주로 홈트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좀 더 원활한 홈트를 위해 집에 얇은 매트, 두꺼운 매트, 이렇게 매트 하나씩 있고요. 밴드도 강도별로 이렇게 일자로 되어 있는 밴드랑 원형으로 되어 있는 밴드랑 뭐 땅콩볼에 폼롤러에 갖출 건 거의 다 갖춘 것 같아요. 근데 장비 욕심에는 끝이 없다고 요즘에는 스텝박스 같은 게 갖고 싶습니다. 근데 왠지 집에 스텝박스가 있으면 너무 흉물일 것 같아서 계속 고민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뜨개에 관련된 버킷리스트라고 하면은 제가 작년에 뜨개 도안을 내는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도 사실 첫 도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박을 쳤던 것 같거든요. 뭐 제 기준이 소박한 걸 수도 있고 다른 분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첫 도안이 대박을 쳤기 때문에 사업을 등록을 하고 사업자를 등록하고 그러고 계속 진행을 했던 건데 사실 첫 도안만 굉장히 대박을 쳤고 그 뒤로 냈던 도안들은 중박이면 다행이고 거의 망했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도안들도 있었어요. 근데 도안이야 뭐 내놓으면은 언제든 사람들이 살 수도 있고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실 수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도안이 딱 나오고 일주일 정도 만에 그 도안의 대략적인 그 판매 수량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한두 개 정도, 많으면 뭐 그래도 10개까지는 잘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아이돌들이 앨범 낼 때 그 초동 실적이라고 하나?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거의 초반에 나오는 실적이 그 도안 자체의 실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아무튼 그랬어서 제가 고민이 좀 많았어요. 사실 도안을 만드는 게 제가 즐겁기도 하고 좀 더 사업보다는 취미의 영역으로 대하고 있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안을 따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냥 뜨개를 하는 것보다는 에너지가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성적이 나오지 않으면 하지 말까 하는 생각도 잠깐은 했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자작으로 뭔가를 떠서 올렸는데 누군가가 도안을 내달라고, 저는 한 명이라도 이걸 뜨고 싶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면 도안을 만드는 게 너무 보람차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요청을 했는데 제가 낼 수 없는 상황이면은 그게 오히려 더 싫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이 많지는 않아도 저를, 제 도안들을 좋아해 주시고 찾아와 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원동력이 되어서 계속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버킷리스트는 제 도안의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속해서 도안 작업을 해나가는 게 저의 목표예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제 도안을 되게 좋아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는 진짜 정말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러고 저는 사실 판매하는 것보다는 제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던 디자인이 다른 사람들이 입었을 때에도 예쁜 것에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거든요. 이제 도안을 내기 전에 제가 자작으로 뭔가를 뜨면 도안 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사실 반 정도는 주접이고 반 정도 진심인 거겠죠? 아무튼 그런 막, 아 너무 예뻐요 도안 내주세요 막 이런 말에 저는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어, 이게 너무 예쁜데 나는 못 입는다, 이게 유캔님 몸매니까 예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제 몸에 대한 칭찬이죠. 그것도 어찌됐든 칭찬이기는 한데 내심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내 몸이라서 예쁘다기보다는 이 편물 작품이 정말 예뻐서 예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도안을 내고 그거를 이제 고객분들께서 구매해서 떠주시고 직접 입어보시고 예쁘다고 해주시면은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뜨개 도안이라는 게
사자마자 뜨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목이 갈라지네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도안이 예뻐서 아니면 이벤트를 해서 일단은 쟁여두고 문어발에 치여서 못 뜨고 있다가 이거 뜨는 것도 사실 한참 걸리잖아요. 그래서 뭔가 리뷰를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후기에 굉장히 목말라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이어서 다른 얘기로 넘어가자면 최근에 유캔니트에 정말 경사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무려 실을 판매하는 브랜드 2군데에서 파트너십을 맺자고 연락이 왔는데요. 그때도 이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정말 인기가 있는 작가가 아니고 나 같은 변방의 리터에게 이런 제안이 오다니 하고 정말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나갔는데 다들 저를 되게 지켜보고 있었다고. 그 뜨담이라는 스토어를 새로 오픈하시는 사장님은 글리터 가디건을 3벌이나 뜨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사장님 거를 먼저 뜨시고 그게 핏이 너무 마음에 들고 해서 입고 나가셨는데 친구들이 너무 예쁘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하나를 또 떠서 친구한테 선물했다고 했나? 그러고 나서도 글리터 가디건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한 벌을 더 다른 색깔로 뜨셨다고 들었어요. 근데 그게 원작이 꽈배기가 계속 있고 3mm로 뜨는 거거든요. 사장님은 헐랭손이라 하셨으니까 아마 더 작은 바늘로 뜨셨을 텐데 힘들지 않았냐고 제가 막 물어봤는데 힘든데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뜨셨다고 하니까 정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엄청난 애정이 담긴 리뷰는 제 뜨친 분 이후로는 처음이었어요. 근데 그 뜨친 분이 저랑 이제 친분도 꽤 있고 제 풀 사이드 탑 테스트 니팅을 진행해 주신 분인데 그게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분도 하나 더 뜨신다고 이제 전동 와인더가 있는 제 집에 놀러 와서 실을 감아 가셨거든요. 근데 그분도 친하니까 좋다는 말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생판 남보다는 몰랐던 사람이 하는 칭찬과는 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뜨담 사장님께서 너무 좋아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뜨담 사장님과는 이번에 스토어를 오픈하시면서 저랑 패키지를 진행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언박싱을 할까? 뜨담에서 이번에 같이 패키지를 진행하게 될 시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폭신폭신해. 이 실들은 사장님께서 중요하다고 강조를 막 하셨는데 삼성물산에서 계약을 해서 뜨담에게만 제공하는 색상 라인 중에
얘는 무슨 색이었지? 버터색인가? 뭐 그랬었거든요. 이제 요즘에 제가 버터색 실에 조금 눈이 가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직 버터색 실이 가진 게 없어서 이 색깔로 샘플을 뜨겠다고 요청을 드렸고요. 이거는 콘에 200g씩 감아서 총 얘가 200, 200인 것 같고 이거는 100g인 것 같거든요. 500g을 보내주셨고 이걸로 꽈배기가 있는 니트를 뜨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실은 사실 저한테는 되게 낯선 스타일의 실인데요. 굵기가 꽤 통통하고 연사가 많이 되어 있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콘사를 합사해서 많이 쓰기 때문에 연사가 탱글탱글하게 되어 있는 실들은 되게 잘 써본 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미팅을 진행하면서 살짝 스와치를 떠봤는데 이 탱글탱글한 느낌이 무늬도 정말 잘 나오고 이런 느낌을 살려서 도안을 진행해 보는 것도 저한테는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리고 사장님이 굉장히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진행을 하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패키지를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는 3월쯤에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3월에 패키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순탄하게 되길. 근데 제가 촉감이 너무 폭신폭신하고 좋아서 계속 만지고 있는데 눈치채신 분이 계실까요? 이 실 너무 마음에 드네요. 이 실로 제가 스와치를 냈을 때 저는 쫀손도 아니고 헐렁손도 아니고 보통 손이거든요. 근데 사장님께서 4.5mm랑 5mm로 낸 메리어스 스와치를 사진으로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약간 헐렁해 보여서 4.5mm랑 4mm랑 그렇게 챙겨서 미팅을 나갔는데 막상 떠보니까 4mm까지 내려갈 필요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고 메리어스로는 4.5mm가 딱 괜찮은데 꽈배기가 들어가니까 4.5mm가 너무 빡빡한 느낌이 있어서 5mm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유캔니트 역사상 유캔니트의 도안 중에서는 가장 굵은 바늘 기록을 갱신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뜨담 얘기는 여기쯤까지 하고 또 다른 곳에서 제안이 온 곳은 낙양모사였어요. 이제 뜨개 유튜브 하시는 분들 보시다 보면은 낙양모사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저는 낙양모사 실을 써본 적은 없는데 되게 익숙한 브랜드였거든요.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약간 대기업? 저의 상상 속에서는 대기업입니다. 아무튼 낙양모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가서 미팅을 하고 왔는데요. 굉장히 편하게 대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미팅을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뜨담이랑도 3월을 목표로 패키지를 진행하고 있고 함뜨도 효도 함뜨를 열어가지고 저는 그 함뜨에서 부모님
두 분 다 옷을 한 벌씩 떠드릴 계획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시간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낙양모사 측에서는 편하게 생각하시고 편하게 결정을 말씀해 주셔도 된다. 뭐 그대로 잠수 타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지만 아무튼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편하게 연락을 주셔라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뜨담과의 첫 패키지가 끝나고 나서 효도 함뜨에 열중을 하고 그러고 5월쯤 되면 여유가 생길 것 같아서 그때쯤에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저의 의사를 밝혔고요. 낙양무사에서 정말 신기한 시를 발견해가지고 그거를 저는 사오려고 했는데 그냥 샘플로 주셨거든요. 요 포근이라는 실인데 지금 플리스 재질이 겨울을 강타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뜨고 있는 부클사라던가 이런 플리스사가 되게 관심이 가더라고요. 얘는 이제 5.5에서 6.5mm 대바늘이 권장이 되는 80g에 80m쯤 되는 폴리백 실인데요. 사실 뜨게 하면서 실 성분을 엄청 따지게 되기는 하는데 이런 특수사 같은 경우에는 폴리백이어도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걸로 조끼를 하나 뜨고 싶어서 실을 얻어왔습니다. 근데 만약에 5월에 낙엽모사랑 패키지를 진행을 하게 되면 이거는 시기가 약간 어긋나기는 하겠죠. 그때에도 이런 플리스 부클부클한 느낌이 유행을 계속하고 있을진 모르겠어서 그때 가봐야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될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너무 감사하게도 저한테 이런 제안이 오는 날이 있네요. 이제 저도 가슴을 좀 펴고 당당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마냥 인기 없는 변방에 뜨개 도안 작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마인드로 미팅을 나가니까 사장님, 뜨담 사장님도 그렇고 미팅을 하게 된 나경모사 매니저님도 그렇고 제안을 수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저한테 인사를 해주시는데 저는 제안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막 인사를 하고 그렇게 인사 배틀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겸손은 좋은 거지만 너무 이제 저자세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게 나가는 것도 이제 저의 작품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제안을 주신 분들께 예의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앞으로는 조금 더 당당한 자세로 나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막 거만하고 오만하게 난 스타 작가고 막 이렇게 할 생각은 없고요. 그냥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 뭐 이런 정도?
왜 저 같은 사람 뭐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걸로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 뜨개 수다는 재밌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처럼 업로드 스케줄이 바닥바닥 올라가면 좋겠지만 다음 주부터 출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사실은 미지수인 것 같아요. 2023년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또 이 뜨개로 유튜브를 꾸준히 굴리는 거가 또 저의 버킷리스트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작년에 발을 2번 다쳤어요. 오른발 1번 다치고 다음에 왼발 또 다치고 해서 양쪽 다 사이좋게 깁스를 번갈아서 했었는데 그렇게 쉬고 오랜만에 일에 복귀하려고 하니까 적응하는 동안에는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와서 밥 먹으면 8시쯤 되거든요. 그때부터 뜨개를 2시간이라도 하면은 좋겠는데 힘이 하나도 남지가 않아가지고 그저 침대에 누워서 스크롤 내릴 힘 말고는 아무 힘도 남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번엔 그렇지 않았으면 하는데 아무튼 굿럭 유캔 굿럭입니다. 계속 뜨개 수다를 업로드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뜨개 수다에서는 진짜로 제가 가진 실 컬렉션들을 조금이라도 소개하는 영상을 가져올게요. 제 영상의 댓글로 실을 어떤 걸 쓰시냐, 어디서 구매하시냐 이런 거를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속 몇 분씩 계시는데 제가 다음 영상으로 가져올 계획이니 지켜봐 주세요 이러고선 뜨개 수다만 자꾸 찍고 있어가지고 그분들께는 면목이 없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에어울이라는 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에어울은 여러 군데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바진에서도 구매를 했었고 에일라 공방에서도 구매를 했었고 그렇게 다양한 데에서 구매를 했었는데 사이트마다 가지고 있는 컬러가 조금씩 달라요. 이제 같은 컬러를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스토어에는 없었던 컬러가 저 스토어에는 있는 경우도 있는데 스토어마다 컬러 이름이 조금씩 다르게 표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고 이 실이랑 이 실이랑 이름이 너무 다른데 색깔은 약간 헷갈린다, 애매하다 싶은 것들은 같은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다음엔 진짜로 실 소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러고 제가 3mm가 아니지 2.5mm로 가디건을 뜨는 영상을 보시고는 혹시 도안을 내실 생각은 없냐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작년에 뜨개 유튜버를 첫 시도하려고 했을 때는 동영상 튜토리얼로 도전을 할 생각이었거든요. 그 도안은 이미 제 거는 하나 완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자기 몸 치수를 재셔서 자기 몸에 맞게 뜨실 수 있도록 기획을 했었어가지고 도안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은 이게 무슨 숫자의 나열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대략적으로만 쓰여 있긴 하지만
다 쓰여 있고 튜토리얼만 찍으면 되는 상황에서 제가 카메라랑 낯가리기를 극복하지 못해서 튜토리얼을 찍지 못했는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중에 간절기용 반팔 가디건 튜토리얼을 올릴 계획입니다. 이렇게 질러놔야지, 얘기를 어디에라도 공개적으로 해놔야지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 공개 고백 고해성사를 합니다. 원작은 글로우레이스 단독 3합으로 만든 가디건이에요. 에일라 공방에서 글로우레이스 너무 예뻐서 색깔별로 도안을 정해놓지 않고 대량으로 지르셨던 분들은 이 튜토리얼을 조금 기다려주시면 제가 또 예쁜 도안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을 드려야 제가 일을 할 것 같아요. 일해라 유캔. 화이팅! 제가 튜토리얼로 가져오려고 생각했던 가디건은 사진으로 잠깐 띄워드릴게요. 글로레이스에서 모스 컬러로 3합으로 진행한 가디건이고요. 제가 골드 찌그리 단추에 한참 너무 꽂혀 있었어가지고 그런 단추를 마구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구매하게 된 단추를 달아줬는데 그 단추가 정말 금속같이 보이는데 사실은 정말 가벼운 플라스틱이에요. 그래서 이 단추도 글로우레이스가 사실 모헤어 같이 되게 여리여리한 실이다 보니까 그 단추가 너무 무거우면 단추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처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플라스틱이어가지고 무게도 굉장히 가볍고 편물도 하나도 처지지 않아서 단추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단추는 재구매할 생각이 있고요. 단추를 구매할 수 있는 링크는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광고였으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제 영상에 광고는 하나도 없고요. 만약에 광고를 하게 되면은 광고라고 미리 영상 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광고도 하게 될 그날을 향해서 전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올해에는 이루고 싶은 새해 버킷리스트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너무 재밌게 볼 것 같고요. 또 신년 다짐 이런 것도 공유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인간 이유경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다짐이랑 유캔니트 브랜드 사장으로서 유캔니트의 방향에 대한 다짐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그 내용을 공유를 하자면 저는 영상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작년에는 직접 즐거움을 찾아 나서지 못한 한 해가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저의 즐거움을 찾아 나서는, 그러니까 방 침대에 누워서 SNS를 스크롤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좋아하는 취미 활동, 뭐 미술관을 간다든지 도서관을 간다든지 서점을 간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본다든지 하는
문화생활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하고 싶습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고, 또 제가 작년에는 발을 2번이나 다쳤잖아요. 오른발 1번 깁스했다가 왼발 1번 깁스했다가 하는 해였는데, 올해에는 다치지 않고 신체와 마음이 건강한 그런 한 해를 지키기 위해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잘 쉬고 운동을 꾸준히 하는 한 해가 되는 것이 또 저의 다른 신년 다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항상 제가 별로 끈기 있게 하는 걸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재작년쯤에 하게 된 생각이, 사람이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추진력만 있다면 바라는 대로 갈 것이다?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결국에 중요한 거는 추진력이다.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다. 이런 생각을 한참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에는 좀 더 끈기 있고 성실하고 끝발까지 있는,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을 했다면 마무리를 착실하게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새해 다짐입니다. 저는 이것저것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많은데 항상 그거를 다 진행하지 못하고 끝발이 모자라가지고 흐지부지하게 된 경우가 좀 있거든요. 뭐 아까 얘기했던 반팔 가디건 튜토리얼도 그렇고, 계획은 원대했는데, 그리고 가디건도 정말 예쁘게 나와가지고 제가 작년에 정말 자주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끝발이 부족해서 튜토리얼을 올리지 못했는데, 그런 거를 좀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새해의 목표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도 제가 작년 하반기에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8월 중순쯤에 일을 시작을 했는데 중간중간에 깁스를 차는 기간 때문에 한 달씩 펑크가 나 있어요. 그래서 8월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9, 10, 11, 12, 1월 이렇게 해서 지금 5달 차가 돼야 되는데, 한 달 한 달 펑크가 나서 아직 3달 차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알바를 3달 이상 했던 적이 없거든요. 이 얘기를 하면은 주변에서는 너가 끈기가 부족했다기보다는 그때 사장들이 이상했다라던가 너한테 맞지 않은 일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만 저를 위로해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제 성실하지 못한 것 같은 모습에 실망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일만큼은 적어도 1년을 채우는 거를 목표로 하고, 저에게 성실성이라는 게 있는지 테스트를 한다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다니는 일은 1년은 다니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저의 성실함을 발견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고 마지막으로 저는 되게 인복이 좋은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이제 마음을 써주는 친구들을 주변에 두고 그런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저도 이제 먼저
그 친구들을 생각을 해서 뭔가를 나눌 수 있는 기버의 마인드라고 해야 될까요? 뭔가를 좀 더 베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마지막 새해 다짐인데, 이게 아마도 난이도가 제일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것도 몸에 배어야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데, 제가 안 해버릇 하다 보니까 친구 만날 생각에 즐거워서 마냥 신나가지고 나갔는데, 친구는 저한테 뭔가 줄 것을 준비해 왔고, 그럼 저는 고마워 이러면서, 제가 줄 수 있는 거는 준비가 안 된 상태라서 그냥 받아 먹고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작년에 왕왕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먼저 준비를 해오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너무 고맙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손익을 따지느라 이런 걸 안 했다기보다는 진짜로 할 줄 몰라서, 이게 습관에 배지 않아서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를 좀 더 할 수 있는 따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저의 올해의 다짐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게 당장은 손해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도 깨달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은 이미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혹시 모르셨던 분이 계시다면 저와 함께 알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저 인간 이유경으로서의 새해 다짐이고요. 유캔니트의 디자이너로서 유캔니트의 브랜드 방향에 대해서 한 다짐이라고 하면은, 저는 제 스타일이 뭔지 사실 아직도 잘 모르겠거든요. 제 디자인을 찾아주시고 유독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어떤 포인트에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걸까? 약간 잘 모르겠었는데, 아무래도 뜨개 도안들이 좀 편안하고 여성스러운 그런 디자인이 많다 보니까 제 디자인에서는 기장도 파격적으로 짧고 좀 과감한 그런 포인트들이 아무래도 도안을 찾아주시는 분들께는 큰 매력 포인트였지 않나 하는 생각에,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냈던 도안은 살짝 솔직하게 말하자면 안전빵으로 냈었던 도안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데일리로 입을 수 있는 많이 특이하지 않은 도안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낸 건데, 저희 언니는 길이가 너무 짧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길이가 많이 짧다고, 절대 평범하지 않다고 하는데, 제 나름대로는 가장 평범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무난한 디자인 중에 하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에는 조금 더 유니크하고 무난하진 않아도 뭔가 되게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을 할 생각입니다. 오늘따라 말이 되게 안 나오는데, 제가 생각하는 유캔 니트의 장르라고 할까요?
그 디자인 스타일은 K 모던 한국 정서에서는 조금 영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더 20대, 30대를 겨냥한 그게 제 나이대이기도 하고요. K 모던 니트 디자인을 목표로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는 유캔니트가 되고자 합니다. 이제 진짜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년 맞이 버킷리스트나 다짐을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꽤나 재밌는 시간이 되실 수 있으니 새해 다짐도 새롭게 다져보시길 바라고, 이미 다짐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보고 또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실 컬렉션 중에서 한 번에 모아서 보여드릴 수 있는 라인으로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그 중에 어떤 게 될지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